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 만나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 소식과 전시 소식 이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무대를 만나보시는 날인데요. 바로 오페라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페라라고 하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기악 사운드는 물론 그 성악가분들의 합창과 또 연기와 이런 요소들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종합 무대 예술인데요. 음악으로 펼쳐지는 이 한 편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지역에서 10주년을 맞이한 전문 오페라단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단체가 맞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횟수를 채운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음악가들의 단체가 바로 청주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청주에 제대로 된 오페라 무대가 없어서 그때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그 유학파들이 청주에 제대로 된 오페라 무대를 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오페라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오페라 한 편을 올린다는 게 같이 협업을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라포르자 오페라단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포르자는 파워라는 뜻이에요. 이태리어인데 음악의 긍정적인 힘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오페라단을 만들자 해서 처음 10년 전에 초연을 하고 웃으며 울며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단체의 기반을 다져온 원년 멤버부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또 다른 멤버까지 서로 함께해온 시간 10년. 밖에선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그 시간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처음 돌아와서 피아노 반주를 했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중년이 되었어요. 아이가 셋이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인연을 맺어서 음악을 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뭐 저도 머리가 하얘졌지만 그 같이 음악을 했던 분들도 역시 세월은 속일 수가 없어서 어느덧 그 중년의 풋풋함이 묻어나는데 그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한 길을 걸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오페라가 더욱더 탄탄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라는 시간 위에 세워진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포르자 오페라단, 대망의 무대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베르디가 중기에 리골레토라는 작품을 발표를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그런 오페라 작품이 바로 리골레토입니다. 그런데 리골레토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합창단도 그렇고 또 주역, 조역도 다른 작품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그 인원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또 오케스트라의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 오페라단에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오페라인데 10주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리골레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 무대에 가면 번개가 친다든지 그런 조명 그리고 화려한 의상, 그리고 분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감이 훨씬 더 높게 몰입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리허설 장면하고 본 공연하고는 감동 깊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10년을 함께하게 된다니 본공연에 기대감이 더 크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데요.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의 끝인사는 함께 해왔던 단원들에게 그리고 곁에서 늘 지켜봐 주었던 관객들 모두에게 전해보려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면 주 조역 선생님들 또 오케스트라 선생님들도 감사하지만
정말 묵묵히 서너 달을 뒤에서 합창을 하면서 일을 한 합창 단원들에게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소중한 자산이 있는 거죠. 같이 하는 음악, 같이 만들어가는 오페라단. 그래서 단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관객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객을 중요하게 모시려면 무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대는 최선을 다하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자. 그것이 관객들에게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관객과의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아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사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10주년. 이번이 아니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에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오페라 리골레토 그 무대의 막이 오릅니다. 네, 우리 청주라는 지역에 오페라로 10년째 뿌리를 내린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뭐 처음 알게 됐습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뿌듯한 기분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라포르자 오페라단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또 발표하는 작품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네. 이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컨텐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오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페라의 명칭이 처음부터 오페라였던 것은 아닌데요. 오페라 초기 발생기에는 드라마인 뮤지카, 그리고 드라마 페르 뮤지카 이런 명칭으로 불려 있었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음악에 의한 극, 즉 음악과 이제 극이 함께한다라는 뜻의 어원으로 처음에 불리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작품을 의미하는 오프스라는 단어가 더해지면서 오페라인 뮤지카가 되고요. 이 명칭이 약칭이 돼서 오페라로 불리게 됐습니다. 오페라는 또 아까 종합무대 예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나 그 문학 작품의 문학적인 요소, 그리고 또 무대 장치나 소품적인 부분들의 미술적인 요소, 또 무용적인 요소까지 더해지는 종합무대 예술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종합무대다 보니까 그 매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한 바로 작품 전체가 작곡가에 의해서 전부 창작되어지는, 그래서 작품 전체의 모든 대사와 그 작품의 스토리들이 음악으로 표현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모든 대사가 노래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저는 뮤지컬이 또 한편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네. 예전에는 뭔가 뮤지컬, 오페라 비슷비슷 막, 장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뮤지컬은 좀 트렌디한 그리고 그렇죠. 오페라는 좀 고급스러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네, 좀 사실 부탁드릴게요. 대중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차이점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전에 문화플러스에서 뮤지컬 넘버들 소개해 드릴 때 뭔가 솔로 부분도 있고 듀엣 부분도 있고 이렇게 넘버들을 작곡하는 공식처럼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뮤지컬에도 합창이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지만 오페라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일단 합창단이 함께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오페라에서는 독창과 이 합창 부분에 이어서 관현악단이 항상 함께하게 되는데요. 네. 독창으로는 각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맡게 되고요. 물론 독창자끼리 아까 보신 것처럼 듀엣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합창은 보통 그 군중 역할을 하는 배역의 성악가 분들께서 합창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이 작곡가가 관현악까지도 모두 스토리에 맞게끔 작곡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등장인물들 외에도 그 배경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성악의 반주 외에 작품 전체를 끌어가는 부분에서도 음악적인 흐름을 함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보면서 네. 독창인지 합창인지 관현악인지 좀 이렇게 파악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오페라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얻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공연 보면서 아는 척 좀 할 수 있게 네. 리골레토가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공연을 보면서 저희는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일단 리골레토 작품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오페라가 작곡가에 의해 전부 작곡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베르디라는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베르디 하면 뭐 서양 음악사에서 정말 오페라의 명 작곡가로 손꼽히는 작곡가 중에 한 명이고요. 베르디가 오페라 작품만을 작곡한 것은 아니고요. 교향곡도 있었고요. 뭐 피아노 작품도 있고
가곡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페라가 가장 사랑받는 작품, 그래서 오페라로 더 알려진 작곡가가 되었고요. 네. 대작으로 뽑히는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서 네. 이번에 선보여지는 리골레토 작품 역시 전 세계적인 걸작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중들께는 그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왜 딴딴딴따다단 뭐 이런 맞습니다. 멜로디 있잖아요. 예전에 아. CF에도 나왔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선율을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하고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리골레토의 곡이었다라는 걸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근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밝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곡에 담겨 있습니까? 네, 아까 그 작품만을 딱 보면 네. 약간 밝은 작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명곡들 사이에 또 스토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담고 있는 이런 스토리의 흥미들이 또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작품은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꼽추이자 어릿광대이지만 한편으로는 선량한 아버지인 리골레토가 등장하고요. 또한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의 딸 질다가 등장을 하고요. 바람둥이 만토바 공자까지 주역들이 나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당연히 아버지는 딸을 무척이나 아낄 테고 딸은 사랑을 중시할 거고요. 또 바람둥이와의 사이에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겠죠. 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긴 아쉬우니까 네, 공연장을 찾아주신다면 이 스토리의 결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유명한 작품들을 우리가 SNS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간다면 훨씬 더 큰 감동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포르자 오페라단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페라를 공연하면서 10년이 되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본다면 여타 다른 단체에 정말 귀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지역 청주만 네. 해도 정말 다양한 단체, 오페라 비롯해서 합창단, 뭐 중창단, 그 외에 기악 연주자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사실 10년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오페라 하면 아까 보신 그 오케스트라나 또 합창단 전 출연진을 합치면 거의 100여 명이 되는 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연출이기 때문에 그만큼 손이 가고 또 연주자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과정들이 어렵고요. 이뿐만 아니라 연출진을 살펴보면 예술감독, 또 연출, 지휘자, 음악 코치 등 함께 해야 하는 연출진도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오페라 전문으로 연주하는 단체가 10년이 되었다. 네. 큰 기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10년을 넘어서 20년, 50년까지 이런 단체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보태주시죠. 네, 우리 지역 내에도 그 충북문화재단, 뭐 충청북도, 청주시 이렇게 예술 지원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예술 지원 사업들이 정말 크고 작은 모든 다양한 단체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네. 이런 또 지원 사업들과 함께 이런 라포르자 오페라단 같이 지역에서 오페라 대작을 선보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점이 음악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더욱 교감하고 이후 또 10년, 20년을 쭉 꾸준히 발전하시는 멋진 단체가 되기를 문화플러스에서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라포르자 오페라단의 10주년 기념 공연 리골레토 오늘 3일 동안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30분 청주예술의 전당이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5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작품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3일까지 있으니까요. 좀 네. 서두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약을 네.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네. 예약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시 소식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누군가 그랬죠. 우리의 삶은 여행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여행을 작은 그림 조각으로 옮겨낸 작가가 햇빛이 잘 드는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여행이나 아니면 제가 읽은 책 아니면 도판에서 이렇게 발췌된 이미지를 가지고 먹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드로잉을 완성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고, 이 작업들에 제가 좋아하는 재즈 뮤지션인 팬 메스니의 그 앨범인 데이트립이라는 앨범의 제목을 똑같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며 떠나는 일기 같은 여행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은영 작가의 작업은 사진, 책, 나뭇잎 등 하루의 순간에서 찾아낸 이미지에 먹지를 대고 그리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조각조각이 모여 한 장의 작품이 곧 하루의 일지처럼 표현되는 것이지요. 어릴 적 그려내던 그림 일기와도 닮은 듯한데요. 여러분은 그림 일기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일반 그리기라면은 보통 이제 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왜 먹지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지, 어떤 감성을 종이에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추측하는 방향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리 넓은 곳이라 한들 내 머릿속만큼 광활하고 또 깊은 곳은 없겠죠. 그곳으로 떠나는 하루의 여행이 될 전시. 박은영 작가의 데이 트립은 이번 주말까지 햇빛이 잘 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박은영 작가 작품의 큰 틀은 사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바쁘고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 박은영 작가 작품의 그 종이 한 장이 주는 그 사색을 통해서 마음의 소리 한번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가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인생, 삶이 녹아있는 무언가는 작품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작가의 작품, 앞서 만나보신 베르디의 작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향유해 본다는 건 그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니까요.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내에 박은영 작가의 전시물을 부착하기 위한 그 직접 짜놓은 간이 파티션이 있는데요. 이 파티션 뒤 빈 공간이 이번 전시의 방명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나가면 다시 보지 않을 그 전시에 내 이름 하나 파티션 뒤에 남겨두시면 어떠실까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우리의 문화 감성을 좀 촉촉하게 만들고 좀 따스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플러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주말과 휴일 어떤 전시와 공연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이 하반기 기획전으로 청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문화 공간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전시 미완의 플레이를 내년 2월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56회 정기연주회가 전통과 현대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창작 뮤지컬 꽃피는 동네 12달이 2019 충북 대표문화 공연 제작 지원 사업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레디 액션! 사춘기 청소년들의 영화를 만났습니다. 월요일에 개봉합니다. 정은백 씨의 고소한 들깨 향이 풍기는 귀농귀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슈 톡톡에서는 고유정 사건을 주제로 박아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설에는 일교차가 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럴 때 우리의 그 자주 마실 수 있는 차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자차, 계피차, 꿀차, 숙차 이런 것들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마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도와서요. 몸을 따스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네, 감기 걱정 차로 한번 날려보시죠. 네.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